이 영상 이거 기억나세요? 60대신데 농수산물 한 개 가지고 그냥 월 매출 3천 만들었잖아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많아서 경쟁이 심해서 못한다고 그냥 말할 때 이분은 그냥 결과로 딱 보여줬어요. 그런데 문득 제가 궁금해졌어요. 이게 정말 이분이라서 그냥 된 걸까? 그리고 우연하게 운이 그냥 맞아 떨어져서 이렇게 된 걸까요? 아니면 제가 그냥 영어부터 다시 시작해도 그냥 똑같이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요? 지난달 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누구나 그냥 흔하게 가입할 수 있는 농수산물 B2B몰에 가입해서 소싱하고 판매를 그냥 시작해봤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제가 좀 충격을 먹었거든요. 저는 시작하기 전에 먼저 목표부터 정했습니다. 제품은 단 한 개로, 그리고 월 매출 2억을 만들자. 광고비를 빼고 순수익 10%, 결국 한 달에 2천만 원을 버는 구조를 만드는 거죠. 에이, 한 달에 어떻게 2천만 원을 벌어요? 그게 가능해요?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저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 대신 제가 실제로 했던 방식, 팩트만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월 7일 이 프로젝트를 실행하기로 한 첫날입니다. 소싱은 일단 해봐야겠죠. 짧은 시간 안에 2억이라는 매출을 만들고 리스크 없이 순수익 10% 이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시장성이 큰 상품을 소싱해야 합니다. 둘째, 한 달 안에 월 매출 2억을 달성하려면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상세 페이지나 썸네일을 별도로 제작하지 않아도 되고 도매 사이트에 있는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더라도 아이템에 묶이지 않는 제품을 소싱해야 합니다. 마지막 셋째, 리스크와 자본금 없이 월 매출 2억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제품을 미리 사입해 로켓크로스를 넣는 방식이 아니라 주문이 들어왔을 때 그때 도매 사이트에 발주를 넣고 도매처에서 고객에게 직접 발송되는 위탁 방식으로 판매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카테고리 과연 무엇일까요? 단언컨대 농수산물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잘 판매하고 있다고 해서 상대방이 아이템이너를 걸려고 해도 농수산물은 원산지 등 정확한 정보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절대로 아이템이너를 걸 수 없습니다. 결국 괜히 방어할 필요 없이 그냥 나만 쿠팡에서 잘 팔면 된다는 겁니다. 대부분은 아이템이너를 방어하기 위해 상표권 등록을 일일이 하고 상세 페이지를 새로 만들고 로고 저작권까지 등록을 하는데요. 그런데 농수산물 카테고리에서는 이런 작업들이 사실상 전혀 필요가 없다는 거죠. 초보자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아이템이너 걱정 없이 위탁 판매를 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엄청난 메리트입니다. 왜냐면 신경 써야 할 부분과 고정 비용이 확 줄어들기 때문이죠. 첫 번째, 시장성이 큰 상품을 소싱 해볼게요. 국내 6대 주요 과일, 사과, 배, 포도, 복숭아, 감귤, 단감, 시장 규모는 약 6조 9천억입니다. 이를 6으로 나누면 과일 한 품목당 약 1조 1,500억 원 규모입니다. 저는 크게 욕심 부리지 않겠습니다. 이 중 단 하나만 제대로 소싱해서 시장 점유율 0.24%만 가져와도 연 매출 약 27억 원, 즉 월 매출 2억 3천만 원이 되는 거죠. 1조 시장에서 1%도 아닙니다. 0.5%도 아니에요. 고작 0.24%입니다. 이걸 구매 전환율로 비유하면 더 단순합니다. 0.24%는 1000명 중 약 2~3명이 구매하는 수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000명이 내 쿠팡 판매지에 들어왔는데 단 2~3명만 구매하면 되는 구조라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1000명이나 들어왔는데 2명도 설득하지 못한다면 그건 시장이 작은 게 아니라 내 상품 경쟁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0.24%는 거대한 점유율이 아닙니다. 제가 뭐 시장 전체를 장악하겠다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1조 시장에서 아주 작은 조각 하나만 가져오는 것, 그게 바로 월 2억의 본질입니다. 불가능한 숫자가 아닙니다. 구조를 이해하시면 충분히 현실적인 숫자입니다. 제가 농수산물의 엄청난 장점을 본 건 이런 이유들 뿐만이 아니에요. 마진율도 있겠죠. 도매 사이트의 사과 5kg 가격이 14,300원입니다. 그런데 쿠팡에서는 동일 중량 상품이 39,5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쿠팡 수수료를 제외하더라도 약 46% 수준, 대략 18,000원 정도가 남는 구조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도매 사이트에서 제품을 소싱하고 쿠팡에 와보면 더 싸게 파는 사람이 많아서 현타가 오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이기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매일 저녁 상품만 찾다 지쳐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농수산물을 시작해보면 그 걱정이 거의 아니 200%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아이템이너 걱정할 필요가 없고 옵션이 색상
사이즈가 아니라 대부분 킬로그램이라 가격 비교가 안 되고 마진도 크고 거기다 면세 상품이라 부가세 10%도 내지 않기 때문이죠. 이 중국 공상품들과는 마진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이제 제가 더 부연 설명을 하지 않아도 왜 농수산물 카테고리가 메리트가 있는지 충분히 감이 오셨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떤 품목을 해야 할지 고르는 일만 남았죠. 마침 이 테스트를 시작할 때가 한창 쌀쌀한 겨울철이라 계절이랑 좀 어울리는 아이템을 하고 싶었어요. 농수산물 중에서도 겨울에 잘 팔리는 게 있지 머릿속에는 그런 후보군들이 쏟아졌습니다. 근데 저는 제 감을 믿지 않습니다. 아예 안 믿어요. 그래서 무조건 데이터로 교차 검증을 해야 돼요. 네이버 데이터랩이나 아이템 스카우트 같은 툴을 이용해보면 실제로 사람들이 검색한 수치가 나오니까 가장 확실한 기준이 됩니다. 일단 먼저 어떤 농수산물을 올릴지 고민해봤는데요. 과일, 야채, 생선 등 선택지는 많지만 저는 가장 접근하기 쉬운 과일, 그 중에서도 귤을 선택했습니다. 그 근거는 제가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공상품은 키워드 검색량, 경쟁 강도, 시장성 분석을 꼼꼼하게 따져야 합니다. 하지만 과일은 조금 다릅니다. 제철 과일은 매년 반복적으로 수요가 발생합니다. 특정 브랜드가 아니라 계절이 수요를 만들어줍니다. 대한민국이 동남아시아처럼 사계절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제철 과일 수요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감으로만 들어가지 않는다고 위에서 말씀드렸죠. 기본적인 검색량은 확인하고 데이터를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아이템 스카우트로 귤 검색량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최근 한 달 검색량이 거의 10만에 임박하고 6개월 매출은 119억 원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저기서 정말 1%만 가져와도 6개월 기준 약 1억 2천만 원이고 월 매출로 보면 약 2천만 원입니다. 그냥 순수익 10%만 돼도 월 200만 원을 버는 구조죠. 그런데 전 월 200을 벌려고 이 콘텐츠를 촬영한 게 아닙니다. 저는 월 2천을 벌고 그 노하우를 여러분들께 공유해야 합니다. 아이템 스카우트 수치는 네이버 기준으로 나와서 귤 시장 규모가 119억 원 정도밖에 되진 않지만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국내 6대 과일 중 하나인 귤 시장은 약 1조 1,500억 규모입니다. 이 중에서 0.24%에 근접한 점유율을 가져와 월 매출 2억 구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장 자체는 이미 충분히 큽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입니다. 각 도매 사이트를 다 뒤져서 100원이라도 더 저렴하게 공급하는 귤 B2B몰을 찾고 제품을 소싱해서 도매 사이트에 있는 상세 페이지와 썸네일을 그대로 활용해 업로드하면 끝입니다. 도매 사이트를 찾을 때는 구글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명 플러스 도매 사이트 이렇게만 검색하면 정말 이런 식으로 많은 도매물이 나옵니다. 물론 묻고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보이는 도매 사이트 전부 가입하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가격 비교를 하셔야 합니다. 단돈 100원이라도 더 싼 곳을 찾아야 합니다. 100원이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10만 개를 팔면 1000만 원 차이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싸게 소싱하는 사람이 결국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소싱에서 이미 승부가 갈리고 거기서 생긴 차이가 곧 추가 마진이 됩니다. 돈은 판매량만 높다고 해서 벌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소싱 단계에서 결정된다는 점 꼭 명심해 주세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시장도 있고 수요도 있고 이제 실행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도매 사이트에서 제품을 가져와서 쿠팡에 올리는데 10분도 채 걸리지 않아요. 그럼 이렇게 올려두고 가만히 있으면 팔릴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절대로 안 팔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팔릴까요? 맞습니다. 초반에는 약간의 지인 찬스와 광고가 필요합니다. 지인 3명에게 부탁해서 리뷰를 쌓고 광고를 바로 돌려봅니다. 제품을 올리고 첫날 매출, 그 다음날 매출을 보니 12일도 3개, 13일도 3개밖에 팔리지 않았습니다. 암울하죠? 그런데 리뷰가 쌓이기 시작하고 광고가 알고리즘을 제대로 타자마자 14일 1 매출 150만원대를 돌파하고 그 다음날 15일은 무려 1 매출 600만원을 돌파했습니다. 다른 제품 매출이 섞인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비즈니스 인사이트에서 옵션별로 직접 검색해서 그것도 동영상으로 녹화해서 이 상품 매출만 따로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제 목표는 월 매출 2억이기 때문에 1 매출 600만원으로는 부족합니다. 여기서 매출 볼륨을 폭발적으로 키우려면 결국 쿠팡 광고 집행밖에 없습니다. 월 2억을 찍기 위해 1 예상과 목표 광고 수익률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지금부터 설명드릴 테니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월 매출 2억은 남의 세상 이야기이지 내 이야기가 아니야. 이런 분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면
봤으니 영상 뒤로 가기를 누르셔도 됩니다. 하지만 정말 나도 월에 몇 천씩 벌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과일 광고 기본 세팅값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과일은 목표 광고 수익률을 공상품처럼 300%로 세팅하면 광고비가 처음부터 쓸데없이 빨리 소진되기 때문에 무조건 기본 세팅값 500%로 설정해 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1 예산 3만원에 300%로 설정하면 100명한테만 보여줄 수 있는데 1 예산 3만원에 500%로 설정하면 300명에게 광고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즉 적은 광고비로 더 많은 사람에게 내 상품을 노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 제품을 구매할 사람을 찾기가 훨씬 쉬워진다는 거죠. 이렇게 설명했으니 초보자분들도 쉽게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부터 369 법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예산을 늘릴 때 반드시 369 법칙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 1 예산을 3만원, 6만원, 9만원, 12만원 이런 식으로 3회 배수로 올리셔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1, 2만원씩 조금씩 올리게 되면 또 금방 2만원, 3만원 올려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렇게 너무 자주 광고 예산을 변경하면 쿠팡 AI가 학습하기가 어렵습니다. 광고는 데이터를 쌓으면서 점점 최적화가 되는 구조인데 예산을 계속 건드리면 학습이 초기화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369 이런 식으로 올려야 1 예산을 최대한 자주 변경하지 않아도 되고 AI가 안정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럼 지인 찬스 3명으로 리뷰 10개 만들고 369 법칙을 이용해 1 광고 예산을 증액한 결과 매출이 어떻게 우상향하는지 보겠습니다. 1월 7일 1 매출 88만원에서 시작해 2월 5일에는 1000만원을 돌파했고 이후에도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2월 7일에는 1700만원, 2월 8일에는 2000만원, 2월 9일에는 3700만원을 기록했으며 2월 10일에는 1 매출 최대치인 4300만원을 달성했습니다. 제가 소싱한 과일의 기본 순수익은 28%였습니다. 한 달 동안 총 매출 2억 3천만원을 달성했고 이중 광고비로 전체 매출의 15%를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최종 순수익률은 약 13%로 실제 순수익은 약 3천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말처럼 쉽기만 했을까요? 매출이 높은 만큼 반품, 교환, CS도 그만큼 따라옵니다. 지금부터 제가 직접 통화하며 대응했던 3가지 실제 CS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들으시면 여러분도 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고 CS가 결코 두려운 영역이 아니라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먼저 쿠팡 거지 고객 유형 3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쿠팡 거지란 쿠팡 무조건 환불 직권 처리를 이용해서 무리한 요구를 하고 쿠팡으로 의식주를 무료로 해결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첫 번째 유형은 킬로그램이 부족하게 왔다는 주장입니다. 지금 고객님이 0.5kg 부족하다고 하셨고 5kg에서 5kg에 29,900원에서 5로 나누면은 키로당 5,980원. 여기서 0.5kg 부족하니까 2로 나누면은 2,990원, 3,000원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왜냐면 반품해도 지금 설날이라 택배 기사님도 너무 바쁘셔가지고 그거 수거도 안 돼. 예. 그러면 고객님 지금 저한테 요 계좌번호 좀 남겨주세요. 그럼 내가 3,000원 보내드리고 반품 취소 좀 해주십시오. 네, 바로 반품 취소하고 계좌번호 보내세요. 네. 물론 저는 상세 페이지에 박스 포함 중량이라고 명확히 표기해 두었어요. 그래서 원칙대로라면 당당하게 환불 불가해요 라고 말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렇게 고객과 싸우면 돌아오는 건 별점 1점과 악성 리뷰입니다. 몇천 원을 아끼려다 앞으로 발생할 수억 원의 매출을 잃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고객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따라서 이런 CS가 들어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킬로그램 기준으로 계산해 일부 환불해 주는 것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이득이라는 거죠. 사업은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계산이 맞는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유형은 제품을 수령했음에도 못 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녹취 파일의 앞부분이 잘려있지만 해당 고객은 실제로 제품을 받았다, 기분이 나빠 환불해 달라고 했다가 이후에는 못 받았다, 기분 나빠서 환불하겠다 라고 말을 바꾼 사례입니다. 취소했다고 하니까 나 기분 나빠서 못하겠다. 아니 기분 나쁜 게 아니 이거는 기분 나쁘고 안 나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고객님이 제품을 받았는데 반품을 접수하셨잖아요. 제품 받았는데 반품 접수하는 게 받지도 않아. 받은 적이 없다니까 왜 그래요 사람이? 아니 무슨 그게 배송 완료되어 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제품을 안 받았다는 거예요? 사진 찍어서. 네, 안 받았어요. 근데 아까는 왜 받았다고 하셨어요? 내가 언제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럼 나 안 받았다니까? 이게 말이 돼요? 그 배송 완료가 됐는데? 받았다고 한 적 없어요. 나 안 받았는데 자꾸 받았다고. 예, 부자 되십시오.
이 유형은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힘들어하는 유형입니다. 저도 솔직히 감정이 목소리에 좀 섞였죠. 하지만 마지막에는 그냥 부자 되세요 라고 말하고 마무리했습니다. 더 이야기하다가는 제 혈압만 오르고 에너지를 쏟을 가치가 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것도 사업자의 중요한 판단이기에 쿨하게 마무리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부분 환불을 요구하는 유형입니다. 저기 반납은 그것도 3개 하려다가 네. 그냥 2개만 한 거거든요. 4개에서 환불을 2개만 하시는 건데 네. 결론은 그거예요. 저희는 그거를 받으면은 수거가 안 돼요. 지금 설 전이라 이 수거가 안 돼서 그게 그냥 썩어서 제가 그걸 수거를 못 해요. 그럼 쿠팡에서 고객님한테 환불을 해줘요. 그러면은 네. 그 2개는 그냥 수거 못 하고 그냥 고객님이 가져가시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차라리 꽃감 2개 6만원 날리느니 차라리 한라봉을 2만원짜리를 드리고 2만원을 손해보는 게 저희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6만원을 손해봐야 2만원을 손해보는 게 훨씬 낫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고객님이 조금만 양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거 해서 전화 이렇게 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한라봉을 좋은 거를 보내셔요. 아 좋은 거 제가 보낸다 했잖아요. 제가 그 좋은 거 상태를 보고서 반품 취소를 하든지 할 테니까. 아이고 고객님 뭐 속구만 사셨슈. 아이고 그 꽃감 보고서 제가 기절을 했다니까요. 아이고 2개는 맛있게 드셨으면서 그러셔요. 아니요 하나만 먹었어요. 일단 그거 아이고. 바꾸느라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월요일날 네. 바로 보낼 테니까 받고 나서 반품 취소하세요. 네. 예. 이 유형은 그나마 양반입니다. 4개 중 2개만 반품하겠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품을 회수하려면 택배비가 발생하고 다시 재판매해야 저희가 손해를 줄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과일 특성상 오가는 과정에서 상품이 손상되거나 추워서 얼어버리면 택배비도 부담하고 상품도 못 쓰게 되어서 손해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은품을 제공하고 반품을 철회하도록 유도한 사례입니다. 이 고객분이 충청도 분인 것 같아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지막에 살짝 사투리를 섞어가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지역 말투를 조금만 맞춰줘도 분위기가 훨씬 부드러워지고 CS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이 점도 꼭 기억해주세요. 월 매출 2억 아직도 그게 남의 세상 이야기라고 생각들 하세요? 나는 그냥 안 될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단정 짓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쿠팡에서 레디앙을 검색해 보세요. 상단에 그냥 노출된 판매자들 중에는 리뷰가 그냥 100개 미만인 업체들이 많고 심지어 이거 보세요. 리뷰가 20개도 안 되는 판매자도 그냥 떡하니 상위 노출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과일, 농수산물 직접 한번 검색해 보세요. 쿠팡에서 리뷰가 많지 않은데도 꾸준히 잘 판매하고 있는 상품들이 정말 생각보다 많을 거예요. 분명 이런 댓글이 또 달리겠죠. 또 과일은 CS 어렵다, 쿠팡에서 직권 환불되면 답도 없다. 그래서 제가 미리 좀 선수 쳐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구더기 무섭다고 장 못 담그지는 않잖아요. 어렵다고 다 피하면 이 세상에 팔 수 있는 물건이 어디 있겠어요. 솔직히 돈을 벌려면 어느 정도의 리스크는 여러분들이 감내하셔야죠. 문제가 생긴다는 건 그 안에 반드시 해결 방법도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앞으로 농수산물 판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들을 꾸준히 공유해 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